순행식, 공냉식 방법인데요. 순행식, 공냉식에서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지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공냉식에 있어서 약간 에어컨의 형태로 또는 또 냉장고의 형태로 냉기를 거기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필요한 열을 식히기를 원하는 곳에 보낼 수 있어요. 전기차 배터리를 이제 격벽 처리를 하고 그 안에다가 이렇게 넣는 방법도 될 수도 있고요. 뭐 자동차라든지 뭐 군사용 A사 레이더라든지 필요한 곳에 이런 식으로 냉기를 만들어서 쏴주는 거, 컴퓨터에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작은 에어컨, 작은 이렇게 것을 만들 수 있다. 작은 에어컨 냉장 그런 식으로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입니다. 또는 공냉식으로 만들었을 때 바람을 들어오는 그 열을 식히기를 원하는 곳에 여러 군데의 통로를 만들어 여러 군데에서 바람을 이렇게 빨아들여서 그것을 약간 강하게 팬으로 선풍기 팬 같은 이렇게 쿨링 팬으로 회전을 시켜서 열기를 여러 군데서 빨아들여 환풍기 방식으로 빨아들여 가지고 그것을 필요한 곳에 열을 갖다가 강하게 바람을 쐬서 열을 갖다 다른 데로 이동을 시켜버리는 열을 흩어버리는 이런 구조를 가지셔도 제 기술 구조입니다. 또는 뭐 그 모든 방 안에 있어서도 제가 선풍기 얘기를 했지만 선풍기를 천장 위에다가 키높이 선풍기를 만드시면 키다리 선풍기 만드시면 공기가 흩어진다고 얘기했죠. 공기가 흩어진다고 얘기를 했죠. 천장이 있다 그러면 키높이 선풍기, 키가 여기 큰 선풍기를 이렇게 놓고 키높이 선풍기를 이렇게 놓고 천장에 있는 공기 모든 열기는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 방안이 온실 보온 효과가 생기게 되죠. 저도 실험을 해봤는데 굉장히 차가워졌습니다. 여기서 선풍기를 쐬고 그 밑에다가 제가 이렇게 좀 작은 거를 둬서 쐬는 이 두 가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온도가 되게 낮아졌어요. 이런 형태의 선풍기 만드셔도 기술 구조입니다. 타워 형식으로 해서 선풍기를 윗부분에 그 하나서 선풍기 아래 중간 정도 아래 이렇게 세 군데를 동시에 식히는 선풍기를 만드시거나 적어도 이게 단가가 좀 세게 만들어지면은 두 개 정도 그렇죠. 두 개 정도만 윗부분하고 아랫부분에 선풍기 팬을 둬서 이렇게 팬을 하시거나 에어컨 형태 그런 형태로 이제 만들 수 있고 에어컨의 형태로 만들었을 때는 에어컨이 있다 그러면 선풍기 위쪽으로 좀 붙여가지고 위에서 바람이 나오게 이렇게 냉기가 나오게 하고 아래에서 냉기 적어도 두 군데에서 냉기가 나오게 하는 에어컨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입니다. 그 냉기를 갖다 위에 있는 냉각핀에서 그냥 냉기를 끓여들여서 밑에다 쏘는 송풍해주는 바람을 갈라서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따로 이렇게 그 증발기 냉각핀을 따로 만드셔서 하셔도 되고 뭐 이렇게 에어컨을 이렇게 두 군데서 윗부분하고 아랫부분에서 동시에 바람이 나오게 하면 이제 거기서 냉기가 나올 수 있게 하시면 보다 차가워집니다. 이런 형태의 에어컨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입니다. 그 선풍기 컴퓨터다 그러면 컴퓨터 윗부분에 이제 그 송풍 이렇게 바람이 드나드는 통로를 만들고 거기다가 이렇게 냉각팬을 갖다가 그 뭐라 그럴까 환풍기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안에 있는 공기를 뜨거운 공기를 밖으로 내뿜는 이런 그 공냉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자동차 또 이렇게 A사 레이더 이렇게 모든 형태의 냉기가 필요한 것이 공기는 이제 뜨거운 공기는 위로 가니까 윗부분의 공기를 바깥으로 내보내는 이 환풍기 방식의 이게 공냉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밑에다가도 컴퓨터 CPU에다가는 밑에다가도 쿨링팬을 둘 수 있고요. 그 쿨링팬을 하나의 회전축에 쿨링팬을 두 개 달아가지고 프로펠러를 꼭 회전을 동력만 그러죠. 동력만 좋으면 힘만 좋으면 두 개를 돌릴 수 있는 쿨링팬을 그런 식으로 해서 보다 냉각을 하셔도 제 기술 구조입니다. 아니면 상중하를 좀 과다하다 싶긴 한데 상중하를 공기 거기 그 구조층에 있어서 컴퓨터든 뭐 어떤 냉각을 원하는 곳에 상중하를
뭐 이렇게 쿨링팬을 통해서 이렇게 하셔도 그래서 동시에 이렇게 식히는 구조를 가지셔도 제 기술입니다. 순행식이라고 했을 때는 뭐 순행식이 어떤 물로서 식히든지 아니면 부동액으로 식히든지 그 흐르는 관을 갖다가 보통 한 개 정도 하시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 관이 이제 주변을 지나가게 되면 이제 열기가 식혀지는 이런 형태를 만드시는 거죠. 그거를 관을 갖다가 5개짜리, 10개짜리 이렇게 숫자를 많이 늘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를 많이 회전하게 해주는 거죠. 순행식에 있어서. 그리고 아니면 적어도 막 한 개 놓을 거를 3개, 관이 물이 흐르는 부동액이나 물이 흐르는 관을 한 번 감을 거를 2번 감고 3회전을 한다는 거죠. 한 번 회전할 거를 3번 회전한다든지 속도를 빨리 해가지고 이렇게 그거를 열기를 빨리 식히는 이런 방식. 그러니까 한 개를 물이 흐르는 그 관이 있잖아요. 관을 물이 흐르는 이렇게 그 관 그거를 거기에 열을 식히고자 하는 곳에 한 개 설치할까 5개를 설치한다는 거죠. 물이 그럼 5번 이렇게 물이나 부동에 5번 왔다 갔다 하면 더 빨리 식혀지죠. 이런 형태의 순행식 방법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세관을 열코일로 감아가지고 물을 데우는 방식인데 그 열코일은 이제 두께가 서로 틀려요. 열코일의 두께가 틀릴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열코일의 두께가 각각 이렇게 대중소다 합시다. 두께별로. 그럼 이 3가지를 같이 감아 놓는 거예요. 뭐 3가지가 됐든 4가지 됐든 코일을 서로 틀린 것을 감아 놓으면 강한 열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이제 미세관을 데우는 건데, 미세관은 이제 직접 물이 이제 거기를 미세관이라는 거는 아주 얇다라는 뜻이겠죠. 직접 데우면 이것이 장기적으로 사용했을 때는 그러죠. 열로 인해서 못 견디겠죠. 그래서 위를 약간 금속층, 금속 파이프 형식으로 해서 2개나 3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서로 두께를 틀리게 해가지고 미세관 위를 둘러싸 가지고 금속 파이프를 만들 수 있죠. 그 위로 거기를 갖다가 열코일로 감고 데워주는. 그래서 물이 이제 그런 것을 갖다 5개, 10개, 뭐 20개 만들어 50개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대량의 물도 순식간에 어떤 직접 쇠 냄새 안 나고, 쇠 냄새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돼지꼬리 탱탱이 돼지꼬리 돼지꼬리 물 데우는 거 아시죠? 이렇게 돼지꼬리 물 데우는 방식으로 이걸 갖다가 보통 돼지꼬리 방식으로 해서 물을 이렇게 직접 집어넣어 가지고 코일을 데워가 이렇게 끓이는 방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상중하를 동시에 데우는, 물의 상중하를 동시에 데우는 식으로 가셔도 제 기술 구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열 코일 자체를 이제 대중소를 같이 감아 가지고 여기서 물을 끓이면 훨씬 더 강력하게 물이 빠르게 끓여질 수 있어요. 신속하게. 그 방식으로 해서 정수기다. 뜨거운 물이 필요한데 전기 온수기다. 또 뭐 이렇게 전기 온수기 같은 데도 사용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뜨겁게 물을 데워서 무엇을 할 수 있는 이렇게 라디에이터, 이걸 이용해 가지고 이제 뜨거운 공기를 만들어 가지고 불어주는 식으로 라디에이터 식으로 이렇게 히터기를 만들으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세관, 물을 흐르는 미세관을 또는 거기 어떤 냉각 물질이겠죠. 냉각 물질이 이제 흐르는 그 미세관을 금속, 차가운 금속, 히트 파이프 원리로 금속관과 냉각관, 냉각 물질이 들어있는 냉매겠죠. 이 2가지가 결합된 형태를 미세관, 물이 지나거나 이렇게 에어컨으로 얘기하는 냉매가 지나는 것을 위를 감싸요. 그래서 또는 여러 개의 금속층, 여러 개의 금속 파이프, 뭐 이렇게 두께가 서로 틀리게 해서 대중소라고 합시다. 이렇게 미세관을 이렇게 차가운 금속관이 여러 겹으로 해서 감싸줘요. 그러면 거기가 굉장히 시원해집니다. 그거를 갖다가 빨리 돌리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돌릴 때는 회전 방식이 좋겠죠. 이런 회전 방식을 해서 빨리빨리 돌려버리면 계곡의 바람, 물 같은데 계곡 바람이 지나가면 거기 차갑죠. 물도 거기는 차가워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그 회전 방식으로 해가지고 미세관을 물을 빨리빨리 파이프 돌려버리는 거 굉장히 차가워지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그 미세관 위에는 여러 층의 금속관이든지 아니면 금속관 플러스 냉각 물질이 뭐가 됐든 또는 냉매층을 같이 둬가지고 추가로 식혀주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차가운 물을 만들어서 드실 수 있어요. 정수기에 쓸 수도 있고 이 상태에서 에어컨 방식으로 에어컨에다가 이것을 이렇게 이런 방식의 이게 차가운 금속관을 통과한 이 냉매나 물을 그쪽으로 해서 증발기를 보내는 거죠. 증발기도 형태가 그렇죠. 회전 방식으로 해가지고 팽팽팽팽 빨리 돌게끔. 그럼 이렇게 빨리 속도를 빨리 돌려면 회전 방식이 제일 낫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증발기를 이렇게 거치게 되면 온도가 추가로 굉장히 낮아집니다. 이렇게 에어컨이나 이렇게 정수기 차가운 물 쓰실 때 이 방법을 쓰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에 이렇게 8,000원짜리인가 8,500원 중국산 전기 주전자 있죠. 그 방식으로 해서 난방 지금 현재 보일러 있잖아요. 난방 온수 공급하고 그다음에 일반 그 씻는 용으로 뭐 이렇게 화장실이나 주방에 있어서 뜨거운 물을 공급하지 않습니까? 근데 삼방변이란 이것 때문에 고장이 제일 많이 나요. 그래서 녹도 많이 쓸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차라리 그러면 현재 있는 그 난방하고 그 전기 온수를 따로 구분을 해서 전기 주전자를 물 끓일 때 전기 주전자를 뭐 이렇게 1.5리터다. 그러면 1.8리터다. 그러면 몇 개를 배치해서 끓이는 방식. 그럼 전기도 별로 안 들고 대량의 물을 끓일 수 있거든요. 특히 난방 온수 같은 거는 물이 또 관이 안에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어떤 난방 물 분배기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여기 아니게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주전자 방식으로 해서 끓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찌꺼기도 있으니까. 주전자는 그냥 빼가지고 다시 이렇게 버리는 식으로 찌꺼기를 그런 식으로 관리해 주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주전자를 2개, 3개, 5개, 6개를 놓으면 난방 온수를 제법 빨리 끓일 수 있는 거죠. 물을 큰 통에다 데우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물을 작은 단위로 쪼개가지고 전기 주전자다 그러면 5개나 6개를 배치해 놓으면 제법 1.5리터에 5개면 7.5리터거든요. 난방 온수나 전기 온수기, 전기로 이렇게 물 데워서 하실 때 이 기술 구조도 제 기술 구조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난방 온수를 공급하고 어떤 주방에서 쓸 수 있는 물을 이렇게 주방에서 뭐게 그릇 씻을 때 뜨거운 물 나오게 한다든지 아니면 그 화장실에서 이렇게 샤워할 때 뜨거운 물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전기 온수기를 만드시면 전기 주전자식이에요. 전기 주전자가 8,500원이고 중국에서 아마 이렇게 직접 수입한 사람은 한 3,500원 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금방 끓고 전기도 별로 안 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할 수 있다. 필요하다면 그 부분적으로만 전기 주전자를 전체를 가동하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온오프 방식으로 6개짜리다 그러면 이제 다 3개만 쓸 수 있거나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물이 조금 필요할 때 뭐 물 다 달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온오프 방식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 그래서 난방기로 만들든지 아니면 전기 온수기로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가스레인지에다가 물을 데워가지고 큰 통에다가 이렇게 가스레인지에다가 물을 데워서 물을 이렇게 데웠다 그러면 거기에 수도 파이프 같은 것은 하나 이렇게 수도 꼭지 있잖아요. 수도 꼭지를 이런 것을 설치해 가지고 거기다 호스를 달아서 욕실로 이게 들고 가면 너무 뜨겁잖아요. 그래서 욕실 같은데 또는 주방 같은데 저렇게 주방 그릇이 있을 때 이거 연결을 해서 차가운 물하고 섞어서 이렇게 그릇을 씻거나 또는 샤워를 할 수 있도록 일반 가스레인지 집안에서 쓰는 게 도시가스 연결해서 쓰는 거 있다 큰 통에다 물을 데워서 여기다 수도꼭지만 만드는 거예요. 수도꼭지 비슷하게 만들어서 여기서 개폐를 하고 잠고 열고 이렇게 물이 데워졌으면 이거를 화장실까지 5m, 10m 이렇게 줄을 연결해서 화장실까지 뜨거운 물을 보낼 수 있는 이런 거 간단한 장치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또는 야외용 가스 분배기. 야외에 놀러 갔을 때 부탄가스통에다 가스를 분배하시잖아요. 이렇게 부탄가스통이 이렇게 있으면 가스를 분배하는데 보통 한 개만 되는데 그래서 가스 분배기는 몇 개로 분기를 해서
또 4구짜리가 있을 수 있고 3개짜리가 있을 수 있고 조리기에다 연결하는 조리기나 난방기 이런 데다 연결을 해서 야외형 이게 부탄가스통이다 그러면 이게 가스 분배기가 있어서 조리기구, 난방기구, 이렇게 조리기구 이런 식으로 해서 가스를 공급하는 구조를 가지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야외형 가스 분배기, 가정용 가스 분배기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예전에 가스 분배기 가정 도시가스 쓸 때 보일러에다 쓰거나 아니면은 거기 가스레인지에 사용하시잖아요. 가스레인지. 그래서 가스레인지에서 보일러 가스 분배기를 만들어서 거기서 선 하나를 더 따가지고 가스 난방기구를 만든다든지 거기서 추가로 그렇죠. 도시가스로 물을 이렇게 데워가지고 그쪽으로 보내는 식으로 이렇게 작은 그런 전기 온수기 아니라 가스 온수기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도시가스에서 따서 살 때 가스 분배기가 필요하죠. 가스를 여러 개로 분기할 수 있는 여러 개로 가스를 분배할 수 있는 그런 거 만드시면 제 기술 제일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히터기나 아니면 히터기나 냉장고에 쓰일 수 있는 금속판인데 냉장고에 쓰일 수 있는 금속판인데 이렇게 판이 만들어져 있고 냉장고에 쓰일 수 있는 금속판인데 홈을 파줘요. 홈을 파준데 그 홈의 깊이나 넓이는 회사에서 정할 수 있고 이렇게 동일한 홈이라든지 좀 넓게 파주죠. 이거는 이제 냉열판으로 냉각판으로 사용하거나 방열판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냉기가 확산이 잘 되고요. 또 이것은 냉장고나 김치 냉장고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뭐 다른 데서도 에어컨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에어컨에다가도 이렇게 냉각핀 주변에 들어 설치해 가지고 증발기 있는데 냉각핀 주변에 이것을 설치해서 냉기를 확산시키는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이것은 한 겹이 아니라 3겹이나 2겹 여러 겹으로 만들어 가지고 또 냉기가 확산되게 뭐 냉기를 그 금속판에 축적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방열판으로 사용할 때도 이런 방열판에 이렇게 두시면은 여기다 열기가 축적되는 제품의 손상 열로 인한 손상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한 겹만 하셔도 돼요. 한 겹이나 2겹이 여기서 축적을 해 가지고 이거를 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이 방식을 뭐라 그럴까 화목난로 안쪽의 구조로서 열기가 확산되는 구조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또 이런 거를 뭐 태양열 조리기 제 방식의 태양열 조리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태양열 조리기에 이렇게 있으면 태양열 조리기 방송국 반사판처럼 해서 태양빛을 수십 군데에서 모으고 가운데다가는 전기 오븐관 같은 사각 구조를 둬요. 뭐 동그랗게 하셔도 돼요. 사각 구조를 둬서 이게 문을 열고 닫고 해서 그 안에다 음식물을 조리할 수 있고 안에다는 자갈을 깔고 이게 태양열 조리기 주변에 자갈을 깔아서 열이 축적되게 해서 태양열을 초연열로 조리하는 기구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이 금속판을 만들 때 그렇죠. 금속판을 만들 때 이것을 이런 구조를 만들어서 안으로 열이 모이는 쪽으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어요. 햇빛을 안쪽으로 오목하게 모으는 거죠. 이거는 약간 금속판인데 오목하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목하게 되어 있는 사이즈를 대중소다를 틀리게 만들 수도 있고요. 그거를 이제 태양열 조리기에다 넣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판에 태양열 조리기 금속판에 이 모양을 넣어줄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맙시다.